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피해자의 아내였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한 남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아내의 위험한 비밀이 공개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아, 다들 뭐 안녕하셨죠? 네. 예. 아니 근데 요즘에 부부싸움 하는 집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또 남자친구 있으면 또 안 싸울래 안 싸울 수 없는데. 부부싸움 자주 하시지 않으세요? 예? 예? 제일 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부부싸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아니, 저는 근데 사실은, 이걸 꼭 싸워야 되나, 이런 거 갖고 또 싸우고, 또 그것도 오래 가고 막 그러니까. 아니 싸울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야, 별거 싸울 것도 없었어. 근데 충분히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안 하니까. 아니, 제가 나가서 뭐 놀기를 합니까? 뭐, 나가서 술을 마십니까? 네네. 아니, 그쪽은 뭐 때문에 싸우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옷 때문에? 네. 저희 옷 때문에 진짜 많이 싸요. 짧은 거 입지 말라고? 어디 외출하지 않아서 옷 입고 가는데 들어가서 갈아입어. 냅둬!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랑하나 보다, 아직. 모르겠어요. 저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막 그런 신기하다. 티격태격하는 일부러 일부러요? 장난처럼 그러지 않아요? 참 부럽더라고. 오래되셨나 봐요. 네, 싸워보고 싶어요? 서로 막 아웅다웅 막 티격태격하는 게 부러워요. 싸움. 근데 난 그런 걸 안 해봤어요. 그런 거 해보고 싶더라고. 그럼 무조건 스킨십만 한 거예요? 가만 있어. 박정훈 씨 남친이랑 싸웁니까? 네, 저희는 되게 격렬하게 싸우고 이제 막 집어 던져? 뭐 입술로 싸우고 막 그 그래요? 현금 지긋기랑 싸우는 것처럼 저리 가! 나 이러면서. 격렬하게 싸우고 그 대신에 그 싸움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서 해 떠 있을 때 싸우면 해지기 전에 꼭 화해하고 뭐 그 정도인 그래요? 것 같아요. 예, 파이팅이구나, 파이팅이구나. 절대 안 넘기는. 근데 저는 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싸우느냐와 그리고 싸움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부부싸움 하면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싸우는 집 많아요. 많아요. 뭐 집어 던지고 이러면 신고해야지. 얼마 전에 그 예, 비행기, 맞아요. 비행기 안에 싸움이 났대요, 부부가. 부부가?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남편이 비즈니스에 있다 이코노믹으로 도망을 갔대요. 안 싸우려고 피했겠죠, 창피하니까. 근데 와이프가 따라가서 싸워서 나중에 두 분이 경찰에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요? 둘 다가 아니라 아마 와이프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비행기 안에 싸워. 비행기 안에서 싸우면 좀 큰 사건이 되죠. 항공보안법에 걸리죠. 아니, 그럼 좀 참고 내렸다가 싸우지. 그걸 아이고 얼마나 미웠으면 또 그렇게 했어. 사실 뭐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둘만의 문제로 끝나면은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아이들. 그렇죠. 최근에도 일어났던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청주살인 사건. 그렇죠. 말하자면 6살 난 아이를 지식사 시키고 네. 본인 얘기는 이제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본인은 못 죽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부부관계가 좀 안 좋은 상태였었다.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나간 거 원망해가지고 그렇죠. 와이프가 그렇게 그렇게 된 행동한 거죠. 우울증 약도 먹었고 뭐 이렇게 돼서 결국 가족한테 영향 끼치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깝죠. 나한테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한테도 소중한 영역이 있고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냐의 문제고 이거는 서로 얘기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감정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점점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싸움이나 이런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오늘 사건은 극단으로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센 사건입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뭐야 벌써 현장이야? 어느 날 자신의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둔 한 남자.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다른 가족은 없어요? 아내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 11시에 어디 있었어요? 남동생 집에 있었어요. 거길 왜 갔죠? 누나,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젯밤 11시쯤 누나가 찾아왔어요. 뭐야 누나? 매형이랑 또 싸웠어?
야, 쓰레기 같은 놈. 사실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싸웠네, 싸웠어. 진짜 매형 왜 그런데? 그 사람 이제 못 볼 거야. 응? 그 사람 죽었어. 뭐야, 자는데 저 번개탄 피워놓고 나온 거예요? 뭐야? 누나가 매형을 죽인 것 같아. 누나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남동생.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거. 야, 제가 사실은 이런 추리 소설이나 추리 영화,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고, 설마 동생이, 남동생 처남이 범인 아니겠죠? 진짜 남동생이 범인이면은 정말 우리 프로에는 안 맞죠. 우리는 그렇지. 여성범죄잖아.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남성이 이제 죽어 있었고요. 연탄하고 번개탄이 있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문 틈에 이제 녹색 테이프로 이게 쭉 발라갖고 전형적인 자살 현장하고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생활고 때문에 많이 동반 자살을 기도를 하잖아요. 생활고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다가 도망 나온 거. 근데 남동생은 왜 누나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고를 한 게 남동생이었고요. 경찰서죠? 누나가 동생한테 왜 신고를 했느냐 울면서 소리치면서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했는데 동생이 의심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좀 자살을 하려는 사람하고는 좀 달랐다는 거죠.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한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대략 열에 한 7, 8, 9은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2-3분 정도가 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그런 유형이 나타나지 경찰에 왜 신고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자살 시도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동생이 그래서 그걸 의심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또 의심을 했던 아마 그리고 더더군다나 동반 자살을 하다가 실패해서 나만 못 죽었다라 그러면은 먼저 죽은 남편에 대한 따라 죽지 못해서 미안함을 표현하지 저런 모습을 보이진 않죠. 남편이 외도해서 미워서 남편이 외도. 정말 그렇게 죽여버린 죽였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사실. 있죠. 같이 죽자 이렇게 하고. 왜냐면 아까 VCR에 죽었을 거야. 너무 담담하게. 외도를 했으면 이혼을 해버리지 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인자가 되게끔까지 안 끌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뭐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긍정적인 다 그렇게 막 순간에 이제 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제 같이 죽자 뭐 이런 분들. 아까 VCR에서 보면 일단 그 부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거나 굉장히 현재 상황 심한 갈등을 겪는 걸로 보여요. 아까 부부싸움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죠. 이렇게 이마 손으로 밀더니 아예 밀어 던져버리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동생이 또 싸웠네. 매형 도대체 왜 그래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죽은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이 부부 간에 계속 갈등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대부분 하십니다. 박정우 씨 대부분 부부 싸움은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건 평범한 소재고요. 이럴 때 약간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게 보험금을 노리기 위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이런 지식 뭐 이런 식의 자살 뭐 이런 코드가 아니라 좀 더 그쵸 사고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유기내 마스터가 추리한 사건의 내용.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살해한 것은 아닐까.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불러온 살인 사건일 것이다. 혹시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아내의 자작극은 아닐까?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열어보면서 진행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단어 누가 어떤 의미입니까? 백 첫 번째 교수님, 단어는? 2번 단서 어떤 물건인가요? 평소 이 부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관계, 이 부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자, 우리 부부의 관계. 황석경 공감 마스터께서 직접 부부의 관계. 오, 놀랐어요. 뭐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뭐죠? CD. 빌리 할리데이. 세계 3대 보컬. 세계 재즈 3대 보컬. 보컬 빌리 할리데이. 황석경 씨 우리 빌리 할리데이 노래 중에서 뭐 아는 곡 혹시 있습니까? 이 대표곡이 네네. I'm a fool. 지금 나오네요. 네, 이 노래예요. 두 번째. 이거 뭐지? 예. I'm a fool to want you. 멋있어 진짜. I'm a fool to want you. 예. 굉장히 이 우여곡절이 많고요.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이 할리데이가요? 왜요? 나중에는 마약 중독에 걸려서 아이고.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면 이 부부싸움 원인이 마약 중독? 근데 그건 근데 빌리 할리데이가 이 삶으로 이 부부 관계를 보면 되게 복잡해지는 게 너무 문제가 많은 분이었나요? 10대 때 윤락행위도 했었고요. 아이고. 14살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수를 했었는데 남성 편력이 굉장히 강했고 남자도 많았잖아요. 남편 이외에도 되게 많았고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긴 장갑인데 그게 헤로인 주사자고 숨기려고 장갑을 하고 다녔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쓰러져서 10주 정도 그냥 의식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죽었는데 네. 나쁜 남자 만나기로 유명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돈 뜯기고 마약도 남자들 때문에 알게 됐고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어요. 이상하게 이제 남자 복이 없었던 거죠. 좀 전에 나온 노래 제목이 I am I'm a fool to want you.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의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부증이 생겨서 결국 의부증 때문에 이제 어떤 살해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이게 그냥 로맨틱할 때 들으면 되게 로맨틱한 노래인데 약간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되게 무서울 수 있는 노래 아닐까요? 너무 사랑을 원하는데 난 정말 바보 같고 그 사랑을 얻을 수 없을 때 이런 노래를 듣게 되잖아요. 이 가사가 그렇잖아요. 원하는데 실현되지 않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이라도 얻길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불행한 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럼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어떨지? 왜 빌리 할리데이 CD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십 년 전 결혼 생활을 시작한 아내 고 씨와 남편 서 씨. 여보, 나 음악 틀었는데. 이 음악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 우리 연애할 때도 생각나고. 그치? 잠깐만, 이거 금방 끝나. 안 돼. 나 못 기다려. 사인이었나 보다. 이 노래가 사인이었구나.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 그들의 결혼 생활에 부족함은 없었다. 근데 왜? 그러나 결혼 생활이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에 지친 남편은 부쩍 말이 없어졌고 부부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또 사인을 보내네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신호를 보낸 거죠,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는 잠자리에서도 예전 같지 않았다. 자나요?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왜? 맨날 술에 쩔어 들어오잖아. 에이,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네 남편은 애처가잖아. 그렇긴 하지. 아직까지 내가 제일 예쁘다 해서고 사랑한다 해서고 밤에 잠을 안 재우잖아. 좋겠네. 남편한텐 사랑받는 게 최고라니까. 특히 밤에. 언니, 형부는 어때? 저걸 왜 해? 서로 얘기했어? 뭐라고? 형부는 밤에 어떠냐고. 부부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아내의 그늘 또한 짙어갔다. 여보, 왜? 안 잘 거야? 먼저 자. 나 할 일 있어서. 아니, 맨날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집에 오면 컴퓨터만 하고. 뭐 당신한테 얘기하면 알아? 가서 빨리 자. 어머. 나 통화하고 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당신 아내 맞아? 우리 지금 4달째 남남처럼 지내는 거 아느냐고.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뭐?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사람한테 정말 이럴 거야? 수개월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부부에게 찾아온 권태기. 태기가 온 거네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는 남편. 과연 그의 죽음은 아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살인의 단서였다면 좀 그건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저건 결혼을 하고 나서 사는 부부들이면 한 번쯤은 찾아온다는 권태기 때 증상 같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까지 저 모습이. 음악을 들으면 네. 항상 이제 사인처럼 부부관계를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부부관계도 잘 안 해주고 그리고 일만 하고 뭐 지쳐서 자고 뭐 이러니까 네. 첫 번째 단서의 의미를 찾아보면 저 음악 CD는 남편의 사랑을 바라던 아내의 외로운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물건인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둘이 사랑을 나눌 때 듣던 음악인데 이제는 그냥 혼자 들어야 되는 음악인 거죠. 8개월 전부터 부부관계 전무하고. 부부간에 어떤 부부관계에 있어 사인을 뭐 짜장면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인형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려놓는 인형 그래 맞죠. 결혼 인형. 로맨틱하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필요하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더 섹스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좀 더 개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쉬쉬할 필요 없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인간이란 섹스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태어나놓고 왜 섹스에 대해서 난잡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느냐는 뭐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어요. 볼테르가 했나? 뭐 누가 했는데. 박수 치고 싶네요. 드디어 둘이 10회 만에 마음이 맞네. 부부관계로 마음이 맞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음악 들으면서 처음엔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리다가 어떤 딱 목적을 가지고 딱 트는 게 보이는 순간 굉장히 저는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아마도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고 혹은 하기 싫고 뭐 이럴 때 상대방이 딱 음악을 틀어버리면 그거로 인한 압박감도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담이나 어떤 의무로 다가오면은 남성은 그런 관계를 갖기 전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발기부전이 더 되는 거고 성적 욕구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뭔가 의무나 어떤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서 남자가 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남자도 불편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별로 편치 않은 상태가 해준다는 되는 거죠. 표현은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거죠. 네, 정말 즐기고 놀고 대화하고 서로 사실 아껴주는 과정인 거잖아요. 우리도 여자가 리드했었으면 좋겠어. 여자가 사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여자가 알아서 리드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자가 리드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뜻인 것 같아. 가만히 있겠다 이거. 아니, 누나,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먼저 쓰는 게 싫다는 거 불쏘시개가 아니에요, 돼주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매번 남자들은 없는 우리도 이렇게 쉽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걸? 근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 근데 그렇습니까? 아무리 좀 낮에 소홀하게 하고 막 그래도 밤에 이렇게 한번 사랑해주면 그것도 다 되나요? 그래도 아는 것보단 낫죠. 알면서 왜 그래요? 알면서. 아니. 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물론 성생활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가 더 대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몸의 아니, 대화, 몸의 근데 대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는 몰라서. 진짜 저도 친한 언니들 이렇게 만나면 이런 토크에 치중하는 언니들이 좀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근데 언니 피부 좋다. 그러면 그래? 좋아 보여. 나 별로 한 거 없는데 왜 그러지? 옆에서 되게 뭐- 예뻐 보인다. 그래? 어젯밤에. 그거 거짓말이야. 물광 주사 맞은 거야. 아니야. 아니 자랑하고 싶어. 남편이 잘했다는 거지? 그럼 자랑하고 여자는 싶어. 피부에 윤기가 돌아.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맞아. 내가 맞아. 아는 선배님도 자기가 너무 요새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왜 기분 좋대요? 그 남편이 자기를 잘해주니까? 안 해주다가 자기가 요즘 이쁘게 하고 이렇게 다녔더니 남편이 막 달려든다는 거야. 정말 이뻐져서 나타났어. 나 어젯밤에 남편이 안 재웠잖아. 안 재우잖아요? 잠 안 자잖아요? 피부 썩어요. 아니거든. 얼굴 문제가 푸석하긴 하지만 밑에서부터 광이 광이. 나오거든. 왜냐하면 마음이 밝아져서 그래. 저렇게 부부관계가 없잖아요. 굉장히 장마철 같은 날씨가 지속된다고. 죄송한데 얼굴이 약간 푸석푸석해요. 광이 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안 해야 섹스를 있으면? 1년에 10회 미만. 10회 미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정도. 뭐 실제로는 우리나라 10명 중에 4명이 섹스리스 상태로 밝혀졌대요. 최근 1개월간 배우자와의 성관계 횟수가 아예 없거나 월 1회 이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40%에 달했기 때문에 섹스리스는 그냥 아주 흔한 이미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부부관계를 요구를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한 번 정도 큰 용기 내서 얘기를 했다가 한 번 거부당하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우울증까지도 가게 되죠, 그거는. 예. 모욕적이지. 부부관계 갖는 횟수가 적어지고 섹스리스에 빠지게 되면은 남편 탓보다는 내 탓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또 출산이라는 걸 겪으면 여자는 어쨌든 한 번 더 몸의 변화가 찾아와서 나 때문에 내 몸의 변화 때문에 그런가 스스로. 섹스리스가 되면 남편 탓보다 내가 그래서- 매력이 없어져서 그런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막 생식기에 수술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이 섹스리스에 온 게 아니라 대화가 부족하다거나 서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들이 더 큰 문제기도 하고 사실 섹스리스와 대화리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저는 사실 맞아. 결혼한 지 한 4, 5년쯤 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만나서 이제 좀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없는 친구들은 결국 섹스리스의 길을 걷더라고요. 우리 부부 뭐 섹스리스다 하면 보통 속궁합이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섹스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좀 하잖아요. 상황보다는 속궁합. 궁합.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궁합을 근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속궁합에 이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기 경로를 힘든 통해서 아니 분야인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서 어떠냐 물어봤더니 많은 그러니까 저보다 좀 나이가 있는 누나들이니까 약 한 71년생에서 69년생까지의 누나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네. 본 결과 속궁합보다는 정성이다. 근데 또 명언 2개째 나오네요, 또. 정성과 성실. 아, 나 이거 써먹어야지. 속궁합은 물론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성과 진정성 있는 성실함. 감사. 제가 정말 많은 조사를 했거든요. 늘 한결같은 자세. 더 아니, 성실한 점점 더 발전하는 자세. 공부하는 태도? 아, 저는, 성실한 자. 타고난 속궁합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좀 다른 자기 생각을 갖고 팔자 있는데요. 뻗듯이 그런 궁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2대8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법칙인데 2080 법칙 요거는 정말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커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몸의 맞음이라는 것이 그게 한 10% 그리고 정말 특별한 노력 없이도 너무 잘 맞는 그런 그래, 몸의 그래. 합이 또 한 10% 있는 것 같고 나머지 80% 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맞거나 너무 잘 맞거나 하는 거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이 있으면 정성이에요. 당연히 그 몸이란 것은 뭐 뜨거워지고 열리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면 대부분의 커플이 섹스리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어쨌든 이 빨간 핸드백 10회 만에 속궁합 얘기까지 했는데 첫 번째 단서였던 음악 CD는 섹스리스로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어가던 아내의 심리를 나타내는 물건이었어요. 자, 이제 음악 CD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부부관계를 피하는 남편으로 인해 여성으로서 존재감을 잃어버린 그녀의 슬픔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살인범으로 만든 것일까? 두 번째 단서를 만나봐야 되는데요. 백 교수님, 두 번째 단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섹스리스라고 해서 살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살인을 하게 된 극단적인 동기와 관련된 단서들입니다. 극단적인 단서. 자, 이번엔 뭔가가 우리 있겠죠. 양재진 우리 심리 마스터께서 직접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지, 단순히 부부관계 때문에 살인이었다 말이 안 돼. 약통이네. 어? 그거 아니에요? 야, 비야? 약 보면 뭔지 알죠? 수면제입니다. 근데 멋있다. 딱 약 보고 수면제입니다. 심리학과 교수. 자, 보시면은 두 네. 번째 단서는 수면제. 수면제가 나왔습니다. 수면 역시 아내가 살인을 결심하게 된 극단적 동기와 연관이 있는 단서잖아요. 예? 그러면 아내랑 같이 있는 게 싫어서 맨날 남편이 수면제 먹고 잤다고요? 어머, 그걸 찾아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몰래 먹였을 수도 있죠. 남편이 밤마다? 자기를 반대로? 귀찮게 안 하게. 좀 자라. 먹고 자라고. 먹고 자라 좀. 제발 괴롭히지 아, 말고. 그건 너무했다. 말도 안 돼. 너무 아니, 인격 모독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건 말도 안 돼. 수면제. 아니면은 처방을 받은 걸 수도 있지. 불면증 때문에 처방하는 거잖아요. 네, 불면증 때 이제 수면제를 복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불면증이 오는 이유가 뭐 우울증이 맞아요. 제일 흔하고 그다음 뭐 불안장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처방을 받았는지는 그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을 이게 못 자니까 아내의 처방을 약인지 남편의 약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아내의 약 같죠. 남편은 일 끝나고 와서 바로 대자로 자던데요. 남편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걸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리고 남편이 외박하는 바람에 밤을 지샐 수도 있고. 그럼. 외박해요? 아니요. 우리 신랑 건전합니다. 일시합니까요? 그럴까요? 네. 뭐라고? 4개월째? 아니, 4개월 동안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사람들 듣겠다. 형부, 혹시 이 여자 생긴 거 아니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몸이 안 좋다는 건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갑다. 언니가 맛있는 것 좀 많이 해미라.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아내 고 씨. 진짜다. 미꾸라지 아니야? 미꾸라지. 남편이 잠자리를 피하는 것이 체력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고 씨. 그녀는 남편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체력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잖아. 아, 그럼요. 근데 운동을 해야죠. 먹는 것도 중요하죠.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했던 아내. 없어. 뭐야? 뭐야?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뭘 봤어? 당신 지금 뭐 보는 거야? 아니 뭐 그냥 미쳤니? 내가 버젓이 있는데 이런 야동 보고 싶어? 아니 당신이 있는 거랑 영상 보는 거랑 차원이 달라. 당신한테 만족 못해서 영상 보는 게 아니라고. 그게 말이야?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물어봐. 아내 혼자 두고 야동 보는 남편 이해할 수 있겠냐고. 아니 이건 그냥 취미 활동이야.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야동이 취미가 될 수 있어요? 미쳤네. 취미? 됐어. 절대 보지 마. 당신 이러는 거 정말 싫어. 남편이 성인 동영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남편의 행동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퇴근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성인 동영상을 보는가 하면 아이고 제발아. 미쳤어. 저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도 했다. 보는 앞에서? 멈추지 않은 거지. 비정상적으로 성인 동영상에 빠져드는 남편. 그는 아내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았고 일말의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후로도 잠자리를 갖지 않았던 두 사람.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 잠을 이루기 위해서 수면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더 이상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다. 자기야, 잠깐 얘기 좀 해. 당신 치료 받아보면 안 될까? 무슨 치료? 그거 중독이야. 치료 받으면 금방 괜찮아진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무슨 정신병자야?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내의 권유. 그러나 남편은 바뀌지 않았다. 관계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당신 내 컴퓨터 맞았어? 대답을 안 해. 내 컴퓨터 맞았냐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저질 동영상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런 데도 들락거리니? 이거 회사 오대리 거야. 가게 빌려고 잠깐 빌린 거라고. 그래. 그럼 요즘 자주 통화하는 여자는 누구야? 그것도 무슨 소리야? 매일 밤 통화하는 여자! 핸드폰 기록에도 있던데? 뭐야? 내 핸드폰까지 뒤진 거야? 이 여자가 진짜... 바람 폈네. 야, 쓰레기 같은 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남편. 아내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조건 만나까지 가는 거죠, 저 상태면.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계획한 아내.
그녀는 남편을 위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저걸 먹고 잠재워 놓고 거기다가 밥 먹어. 자, 마지막 그래 식사. 이혼하고 새 사랑을 찾지.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은 수면제를 넣은 추어탕. 근데 분노를 느낀 것 같아.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인을 조절이 하는 안 거야. 되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막걸리였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아내의 행동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됐다. 그녀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동반자살로 보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한 아내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그녀는 왜 살인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야, 근데 이게 살인까지 안 가도 됐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아니, 여자 입장에서 모멸감이 좀. 근데 저 남편이 한 행동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퇴근해서 그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그 야동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방에서 자는 거나 똑같다고 아내는 느껴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이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든 뭐 도움을 요청해서 이혼을 하고 치료를 서로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좀 살아야죠. 근데 방법을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숲으로 돌아갔어. 섹스리스가 문제여서 야동까지 간 건지 아니면 야동이 먼저 중독되고 그다음에 섹스리스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먼저였건 이 과정에서 그냥 아내라는 존재는 완벽히 지워버린 듯이 남편이 행동했다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계속 치료를 권유했지만은 뭐 거부했고 화를 냈고 끝내 이제 더 아마 폭발시킨 거는 다른 여자까지 만나게 된. 업소 출연. 그렇지. 이게 말하자면 이게 점층적으로 이제 계속 확대된 부분인 근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떳떳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맨날 보던 똑같은 사람과의 섹스보다 내가 뭔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 화면 속의 어떤 행위들은 분명히 중독적인 요소가 더 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독돼 있고 야동만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을 보면 화가 나죠. 나겠죠. 여자는. 이건 되게 나겠죠. 아내 모욕이죠, 입장에서는 모욕적이고 화나고 이걸 왜 봐? 진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사람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봤나 봐요.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뭐 거의 밤을 새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중독이죠. 사실. 컬렉션은. 중독되는 단계를 이 사람 중독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려면 단계를 어떻게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호기심으로 보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하드코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란물 내용이 일반적인 성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무감각 단계에 이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저게 뭐야 할 거를 이 사람은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실제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모방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데 이 모방이 일반적으로 성폭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되게 거죠. 게임 중독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만약에 아내 하나, 이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늦게 들어갔어. 근데 남편 서재를 딱 열었는데 남편이 보고 있었어. 그 정도까지 괜찮습니까? 아니
중독 상태는 아니니까. 나도 내가 딱 방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채널을 후다닥 바꿔버릴 때를 봤대도요. 아, 봤다고? 그 케이블 TV에서 열어준 성인 채널을 내가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거실에서 뭐 하고 있을 때 안 들어올 줄 알고 이렇게 돌리다가 정지시켜놨겠지? 그랬다가 내가 방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채널 후다닥 돌리는데 내가 언뜻 딱 봤는데 옷을 안 걸치고 있었더라고, 그 화면이. 근데 확 바꾸는 거야, 골프 채널로. 그리고 바로 못 일어나죠. 그리고 바로 못 일어날 걸. 아니,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껴안고 계속. 이렇게 계속 숙이거나 이렇게. 예. 왜? 애국가 부르고 막 깜짝 이렇게. 놀라면서. 뭐 이렇게 예. 근데 내가 거기다 뭐 봤어? 막 이러면 너무 민망할까봐 뭐 하냐? 내가 이러면서 그냥 나왔거든. 그런 건 다시. 야동도 아니야. 이게 무슨 야동이야? 성인물이지. 북극곰 나오는 그런 거겠죠. 북극곰 나오는 거래. 근데 약간 양 나오면서도 나오고 그거라 할지언정 나오면서도 내가 우리 남편이 나로 만족을 못하나?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 뒤에 남는 그 슬픈 마음 아시죠? 그래요. 곽정은 씨, 혹시 남자친구 컴퓨터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가봤더니 난리 났어 막. 그런 게 한 저는 바탕화면 파일을 가지고 있고 가끔 뭐 취미생활로 보는 정도는 얼마든지 자기 프라브럼? 네 그리고 그냥 보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컴퓨터를 덮었다 이러면 뭐야 같이 보자 이러면서 컴퓨터 같이 열고 같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중독이면 문제는 있는 거죠. 중독이면 대부분의 이제 싱글남들, 네. 혼자 사는 남자들은 거의 뭐 10명 중에 한 8명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10명에서 8명씩이나 본다고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명이 10명. 왜냐면 요즘은 다 오기 때문에. 근데 서로 보내주니까. 중요한 건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가정이 생기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더 이상은 안 보죠. 어렸을 때는 비주얼적인 뭔가 너무 호기심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막 골몰하고 자꾸 찾아보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나이 먹어서도 열심히 찾아보는 건 찾아보는 게 진짜 아니라 이해가 못하겠어요. 온다니까요. 모으는 걸 야동이 온다고요? 그런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네? 어디서 와요? 그쪽에서. 나 여기 혼자 사는 남자 또 한 명 있다. 나이 든 혼자 사는 남자는 봐요? 저분은 자료 차원에서 보는 왜 거예요. 안 보시겠어요? 야동 봐요? 약간 이재 씨가 말씀하신 대로 단체 그 카톡방에 있으면은 온다 자꾸 날라와요. 남자들끼리. 온다. 사실은 정말. 되게 보고 나면 찜찜하죠. 사실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이게 뭐야 이렇게 딱 들었다 그거면은 그냥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봐봤자 걔가 걔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다.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빨간 책이라 그러죠. 테이프뿐만 아니라 빨간 남자들은 잡지도 이렇게 돌려봅니다. 만화책도 있었어. 일요일? 네.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미국 거 있어. 그거 센 말고 거. 저기 상가 위에서 파는 거 있어요. 그거 돌려보는데 제가 밤에 보다가 이불 밑에 넣고 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왔네. 와서 보니까 생각났어요? 생각이 난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점심시간에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 놔두고 가서 그냥 잠깐만 갔다 오겠다고 간 거야. 근데 갔는데 이불이 개져 있어. 책은 없고. 책은 없고. 그래서 이불이 딱 개져 있는데 그 이불 밑에 있는 상태로 개서 엄마가 못 봤어라. 이 생각으로 이불을 딱 들었는데 없어. 엄마 어떻게 엄마? 네, 아니죠. 뭐 맞고 이런 거는 다 상관없어. 엄마한테 맞고 그러는데 너무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좀 근데 엄마가 쎄거든요.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주셨죠? 예? 엄마가 모른 척하고? 아니요. 맞았어요? 제 책상 위에 이렇게 펼쳐놔. 야야. 그런 추억들이 다 있나 봐요, 남자들은 다 있어요. 사실 뭐 야동 자체만으로는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 자체가 간혹은 그 두 커플의 어떤 상상력의 부재를 메꿔주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걸 한 사람이 너무 남용을 한다거나 혹은 대화가 없는 채로 빠져든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내 남편이 야동 중독에 이미 걸려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쓰면 아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게 돼요?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사실은 이게 다른 중독하고 조금 다른 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오픈하기엔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밀하니까. 이게 아까도 이제 날 정신병자 취급하냐라는 내가 무슨 정신병자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게 이제 사실은 중독자 분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뭐 모든 중독의 반응이 비슷해요. 근데 차라리 그런 거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가 쉬운데 솔직히 부인분이 다른 뭐 시댁이나 아니면은 친정 쪽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우리 남편이
야동 중독 같아요라는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그러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남편하고 결국에는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헤어질 건지 옵션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같이 끙끙 앓으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면제가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부부관계를 거부한 채 음란물 중독에 빠진 남편.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모멸감을 느꼈던 아내. 수면제는 이별 대신 살인을 선택할 만큼 한계에 다다랐던 아내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자, 이제 마지막 단서만 남겨두고 있는데 배 교수님. 이 세 번째 단서가 바로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섹스리스도 아니고 야동도 아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제가 갈까요? 예. 의상 괜찮으시겠어요? 네, 기모노상에 다녀올게요. 나이트 가운 아니야, 나이트 가운. 아니에요. 예쁜 원피스예요. 마지막 단서. 어머. 어? 너무 의외의 단서인데요? 예? 어머. 이거. 아이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만드는 만드는. 어버이날 카네이션? 아이가 있었나? 아까 아이가 일단 없다고는 말씀을 그렇죠. 아이는 해주셨는데 없었죠. 예. 너무 이거 황당한데요, 마지막 단서는? 뭐 조카가 왔다 갔다 했다거나 뭐 이런 흔적도 거진 없지 않았어요? VCR에서? 아이, 너무 큰 반전. 그렇죠. 네. 예. 이거 뭐지? 아이를 잃었나? 아이가 있었었네. 애가 있었는데 원래 아이가 그 아이가 남긴 그거 아니야? 그랬나 또는 보다. 불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불임 치료를 받는 중간에 그 과정은 이제 겪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굉장한 심리적 고통을 가져오고요. 실제로 결과가 없을 때 낙담, 좌절,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든지 우리가 이 행위를 하는 게 인간으로서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이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계적인 행동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더 멀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버이날 카네이션이니까 어디서 받았다는 얘기죠? 아니 어버이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게. 아, 그래서 여자가 혼자 만든 거예요? 아니면 남자가 슬프다. 바깥에서 몰래 애를 낳았는데 얘가 어버이날이라고 이걸 준 거를 어떻게 알게 돼서 혼외자식이 있구나. 혼외자식. 이럴 수도 만약에 이제 이게 남자의 혼외자식의 그 아이가 준 거면 그래서 알게 정말 됐어. 또 나랑은 정말 그래놓고 밖에서는 이렇게 해서 애도 낳고. 예. 아, 어렵네요. 볼까요? 볼까요? 예. 과연 근데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기엔 이 카네이션이 너무 어쨌든 너무 아이가 충격적인데? 등장할 것 예. 같아요. 아이. 자 봅시다. 그녀는 왜 이별 대신 살인을 선택했던 걸까? 내가 아이가 있어. 그 의문의 열쇠는 어린아이가 만든 것 같은 종이 카네이션이었다. 자녀가 없었던 아내 고 씨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남편을 만나기 전 고 씨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다. 진영 씨, 나왔어. 그러나 약혼남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고 고 씨는 큰 상처를 받고 말았다. 남자 복이 없. 약혼남으로부터 여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다고 생각했던 그녀. 그 좌절감에서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사람 많아 진짜. 그 후 고 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던 남편은 비슷한 상처를 가져서인지 마음이 잘 통했다. 그렇게 서 씨와 결혼한 고 씨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야 이거 성진이가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선물해 준 거야. 남편한테 애가 있어요. 아, 재혼이라 그랬잖아요. 남편.
갔다 올게. 몰랐어? 만나는 걸 몰랐나 봐. 남편과 전처 사이에 있었던 아들. 그 존재는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아이를 갖고 싶었다. 여보, 우리 애기 가질까? 무슨 얘기? 당신이랑 나 닮은 애기. 에이,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야. 당신 지금 애 낳으면 노산이야, 노산. 그리고 당신 결혼할 때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땐 그때고 막상 결혼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에이, 됐어. 지금처럼 그냥 재밌게 살자.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고 씨. 그러나 남편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그녀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너무 상처가 많았구나.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분노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 너무 상처가 많았네요. 그냥 남자와의 관계를 가졌던 그 모든 게 다 인생의 상처고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네요. 네. 전처와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나도 내가 내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그쪽보다 우리가 더 친밀할 거라고 막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생겨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알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아이가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저 그럼요, 카네이션을 알았죠. 보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 관계에서 아이가 있어야겠다라는 소중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 단서였던 저 카네이션은 전처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가까이 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불안감이 드러난 단서였네요. 예. 아내는 그 아이를 갖고 싶어 했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전혀 협조적이지도 않았던 것, 이 상태였다. 근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아까 그 원래 처음에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친구가 큰 부정을 저질렀었고 그걸 목격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혼자서 다 치유하지 못했을 텐데 이 남자는 정말 믿을 수 있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불안한 어떤 게 확 포착이 되니까 그게 이제 여태까지 덮어져 있던 게 완전히 올라왔을 것 같아요. 불안함이. 네 약혼남이 바람피더라라는 얘기를 듣는 거하고요. 약혼남이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봤던 이거는 충격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고 이 여자에게는 거의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나를 어떻게 떠나가지 않을까 요거를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혼하면 됐지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에게는 갖지 못할 바에는 죽여버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를 그냥 이혼해서 쉽게 놔주면 이 남자가 글로 돌아가 버릴 때 느낄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 살인자들을 다룬 소설책에 보면 가장 적극적인 그 사람 소유하는 방법이 그 사람 살해하는 방법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맞아. 저는 사실 참 이 여자 남자 복 없네. 약혼남한테도 배신당하고 결혼하는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이런 꼴을 당하고 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여자의 선택에도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게 그냥 그래 또 옆에 있어주겠다는 하고 그런 남자가 오랜만에 나타났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약간 자포자기하는 생각으로 선택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제 경험으로는 남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소유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냐 굉장히 포장을 많이 했을 거라는 근데 생각이 연애할 때는 다 그렇게 포장해. 그렇게 다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하는 감언 이설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건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저는 곽정은 씨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배우자나 애인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복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이 가해자인 여성의 능력이나 혹은 이 여성의 어떤 그 성격적인 결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저도 약간 되돌아보면
약간 최악이었을 때 최악의 남자를 골랐었다는 생각을 이제서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절대 그때 몰라요. 모르지. 모르는데 돌아보면 그때 모르지. 내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아니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이렇게 좀 사랑에 대해서 다 아름다운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 뭐 안 좋은 기억들도 있지 않나요? 트라우마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오늘 연애를 하시는 공감 마스터. 저는 아까 그 20대 초반에 그때가 이제 삐삐 시절이었어요. 제가 한 이제 여인을 정말 너무 사랑한 거죠. 제가 그 여인을. 이 세상과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때는 어렸으니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누나가 연락이 뜸해지자 배신감 느꼈어요? 자꾸 이 누나의 삐삐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성사서함을. 근데 어떻게 하다가 번호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음성사서함에 들어있는 묻 남성의 목소리를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묻 남성도 꽤 유명한 분이고 그 여자분도 꽤 유명한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사랑을 해서 그 뒤로 뭐 이렇게 사랑을 해도 누가 이렇게 떠나가도 그렇게 큰 백을 안 주는구나. 예. 그래, 사랑이 상처를 죽을 받아야 만큼 돼. 사랑하고 죽을 만큼 아파해 봐야죠 20대. 그럼. 진짜 만약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다면은 지금 형수님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잘 사실 수가 없죠 사실. 그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여자를 만났어요. 종이 카네이션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남편을 만나기 전 약혼남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던 아내. 또다시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던 아내는 남편과 자신을 이어줄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종이 카네이션은 극단적인 결말을 불러온 그녀의 불안감을 의미한다. 그 선고는 17년 선고를 받았어요. 세게 좀 받았네요. 해주지. 근데 우울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재판부에서 검토를 했겠죠. 말하자면 보통 살인이 20년 이상 가는데 그건 좀 감안해갖고 좀 감경련 부분도 있었고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이 미리 안 됐다는 부분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 사실 오늘 이 사건 말이에요. 막 야동도 나오고 섹스리스도 나오고 되게 자극적인 단어들로 사건이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건 거절에 대한 어떤 사연인 것 같아요.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참 더러운 꼴을 겪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곱게 자란 그런 게 아니라 초원에 있는 들풀처럼 강한 바람을 맞고더라도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살해까지는 안 갔겠다. 그렇죠. 강해졌죠. 내가 널 버리고 떠나서 나 새롭게 다시 살아볼래 하고 다른 선택을 했겠지.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냥 어떤 트라우마를 당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상대방 탓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결국에는 나한테 있다라는 거라서 나를 돌아보고 그다음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결국엔 나한테 도움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가슴 아픈 순간이 있었지만 저분이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참 가슴 많이 아팠을까, 외로웠을까. 그래서 그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좀 많이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많이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곽정은 씨. 사실 이게 사건이 굉장히 셌을 뿐이지 비슷한 어떤 고민을 저는 굉장히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계속 이런 남자만 만날까요? 라는 고민이요. 근데 물론 그냥 위로를 해드릴 수도 있었겠고 하지만 저는 일단 그런 선택을 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두 번째는 거절당해도 괜찮아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거절당한다고 해서 또 누구를 파괴할 권리는 없다는 것도 이야기 드립니다. 젊은 시절 약혼남의 배신이 남긴 마음의 상처. 남편과의 불화를 겪으며 또다시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던 아내는 이별 대신 살인을 선택하고 말았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